안녕하세요, 이너게임입니다. 독서하거나 글 쓰는 행위를 멋지다고 느끼는 현상, 텍스트 힙이라고 하죠. 텍스트 힙을 등에 업고 요즘 다시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독서 열풍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독서가 내 몸값을 높여주는 핵심 수단인데 사실 이런 건 나만 알고 싶잖아요. 작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독서율은 54.7%,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독서율은 9.8%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책이 소득 증가에 도움됐다고 말할까요? 당연하죠. 아마도 책 읽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도움된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책 카피 보신 적 있으시죠? 내 경쟁자들이 읽을까봐 두려운 책. 아마 책을 통해서 내 몸값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저처럼 텍스트 힙 열풍이 사라지길 바랄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안 읽었냐?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읽는 책은 1.7권. 이 수치는 한 명이 여러 권 읽는 게 포함된 거죠. 평소에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5권 정도 읽는다고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책을 많이 읽고 나머지는 책을 거의 안 본다는 얘기죠. 독서는 돈을 벌어다 줍니다. 독서는 여러분의 몸값을 확실하게 높여줄 거예요.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힙 열풍이 사그라들었으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위해 왜 독서가 내 몸값을 높여주는지, 몸값을 높이려면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20년 독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읽은 독서법에 관한 책과 독서 고수들의 강의 영상이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우선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초보가 준 전문가로 가는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책이어야 하냐? 요새는 유튜브에도 좋은 지식이 많고 영상은 더군다나 공짜기 때문에 더 가성비가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책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1년 넘게 운영해 보니까 꼭 책이어야겠더라고요.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흥미 위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다 빼야 되고요. 영상 길이도 길면 안 되죠. 재밌고 쉽고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영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책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이 10이라면 1도 전달하기 어려워요.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전달받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도 내 생각이 개입되거나 지식을 묵힐 틈이 없죠. 뇌를 그냥 스쳐간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빠르게 휘발됩니다. 책은요, 1부터 10까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 전체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받으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활용점을 찾고 한편으로는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제대로만 읽는다면 뇌에 꾹꾹 눌러 담을 수 있죠. 왜 영상이 아닌 책이어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가 정말 멋있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영화는 말하자면 술 같은 거고 책은 물 같은 것이다. 책은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차갑게 만들어주고 영화는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뜨겁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성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것이다. 그렇기에 교양에 관한 한 영화는 책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영화가 뜨겁듯 영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들을 빨리 뜨겁게 만들까? 어떻게 클릭하게 하고 어떻게 이탈하지 못하게 만들까를 1번으로 고민하게 돼요. 저는 영상도 만들어 봤지만 책도 출간해 봤습니다. 책을 쓸 때 1번으로 고민하는 건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해줄 팩트예요. 그걸 작가가 스스로가 검열하고 출판사에서 한 번 더 검열합니다. 작가가 해당 분야에서 쌓은 모든 지식과 그 지식을 얻기 위해 학습한 지식이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된 것이 책입니다. 내가 몸값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몸값을 높이고 싶은 분야의 책을 10권 읽어보세요. 그 정도면 준 전문가 수준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코칭책 10권을 추천받아서 읽고 정리한 거였어요. 코칭 자격증을 따기 전이었는데요. 그냥 바로 코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서 코칭 대화를 나눠봤어요. 친구들은 그게 코칭인지 몰랐죠. 그런데 코칭이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답을 스스로 내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자격을 갖춘 건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걸어놓고 해야지 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이 10권 읽기의 위력은 제가 20대 초반에 깨닫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마다 써왔던 방식이에요.
내가 회사든 개인 사업을 하든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늘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는 사람과 해외에서 수천억을 벌어다 준 이미 검증 끝난 마케팅 방법을 정리한 책,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라든지 알렉스 홀모지의 1억 달러 오퍼라든지 이런 책을 읽고 내 판매에 적용한 사람들의 매출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의외로 내가 속해 있는 분야의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보고 그냥 하는 일을 쳐내기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10권 말고 20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권을 읽으면요. 실제로 저는 코칭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코칭이 1억짜리라고 말합니다. 자격을 따는 데만 이미 1,500만 원 이상이 들었고요. 8년간 강의, 코칭으로 쌓아온 경험, 거기에 제가 읽은 수백 건의 책이 전부 코칭 프로그램에 녹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코칭을 받으시는 고객분들도 그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신 분들 중 2명 중 1명은 꼭 가족, 친구, 동료를 소개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 분야가 내 재능 영역 안에 있다면 책 10권 읽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왜 재능 영역에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는지는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두 번째 이유. 독서는 가치 생산을 위한 인내력을 키워줍니다. 한동안 숏폼 영상을 많이 보다가 지금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자극이 센 정보가 하루에 몇십 개씩 들어오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온갖 쓰레기로 뇌에 찌꺼기가 끼는 느낌? 깊이 생각이 필요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도 그 정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물론 좋은 내용의 쇼츠도 많은데 보통은 영상이 랜덤으로 오잖아요.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거나 봐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컨텐츠가 나오면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또 그렇게 짧은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군데 길게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책도 잘 안 읽히고 심지어 긴 영상도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려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치를 만들려면 긴 시간 동안 몰입해서 사고하고 그 생각에 형태를 부여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야 하고 꼬여있는 걸 풀어내야 하고 느린 전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숏폼에 중독되면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여러분도 분명 느끼실 거예요. 숏폼을 끊고 책을 읽으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준 전문가급 지식이 갖춰지는 것 외에 긴 시간 동안 사고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숏폼에 빠져 있죠. 그래서 더 기회입니다. 남들이 온갖 자극에 빠져 있을 때 책으로 훈련하고 돈이 되는 가치를 생산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세 번째 이유는 독서는 행동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성공 방법이 뭐가 됐든 결국에 행동만이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동력이 떨어져요. 왜일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혁명의 팡파르의 저자 니시노 아키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해서다. 우리가 어렸을 땐 혼자서 지하철을 타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탑니다. 용기가 생겨서인가요? 아닙니다. 지하철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타야 하는지 그 정보를 알기 때문이죠. 아마존 오지 여행을 하는 게 로망 중 하나인데 막상 가려고 하면 어떤가요? 수많은 오지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가서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갈 엄두가 안 나죠. 거기에다가 독이 있는 벌레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용기도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오지 탐험에 대한 정보가 A부터 Z까지 다 있다면 어떤가요? 독이 있는 벌레가 있긴 하지만 이런 예방접종을 미리 하면 괜찮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어떤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책 속에서 정보를 찾아 모아보세요. 이럴 땐 실용적인 책이 좋겠죠. 얕은 수준의 정보면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모이면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정보가 모이면 비로소 발을 뗄 수 있습니다.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실제로 독서는 사람의 소프트웨어 전반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독서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요. 정신적 노화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IQ를 높이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일일이 짚고 가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끊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4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분야에 준전문가급 지식을 갖추게 해줍니다. 둘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 시간 동안 몰입해서 사고하는 힘이 필요한데 독서가 그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정보를 갖춰서 발을 뗄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인지 능력, 창의력, 사고력, IQ, 공감 능력을 높여주고 치매와 노화를 늦춥니다. 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 책을 잘못 고르면 이렇게 독서가 좋은 줄 알면서도 습관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너게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서가 몸값을 높이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고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더 실용적인 방법론, 내 몸값을 제대로 높이려면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독서에는 의지력, 인내력, 집중력과 같은 정신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독서는 괴로워지겠죠. 이런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려면 첫째, 나한테 필요한 책이어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든, 관계를 개선시켜 주든, 리더십 역량을 키워주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든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해야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 물론 독서 고수 반열에 오른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독서를 능가하는 재미가 너무 많잖아요. 재미가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업이면 영업, 장사면 장사, 코딩이면 코딩. 우선 나한테 필요한 책의 키워드를 정하세요. 두 번째로 그 중에서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준이 낮으면 지루하고요. 수준이 높으면 좌절합니다. 자,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책 중에 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대로 책을 안 골라요.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요즘 핫한 책, 읽고 있으면 있어 보이는 책을 골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남이 아닌 내가 중심이 돼서 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한테 필요한 책 중에 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읽다 보니까 잘못 고른 것 같다. 생각보다 별로다. 그럼 그냥 덮으세요. 그 책 말고도 읽어야 할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영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썸네일과 제목 보고 클릭했다가 별로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책도 그렇게 하세요. 들인 돈이 아깝다고요? 그걸 참고 읽느라 들어가는 시간이 더 아깝고요. 독서 자체의 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차라리 덮어버리는 게 나아요. 모든 영상이 좋지 않은 것처럼, 모든 영화가 좋지 않은 것처럼 모든 책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단, 책을 덮을 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20% 정도는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게임의 세계관과 목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 일상의 주파수와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저자의 세계관과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책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20% 정도라고 봐요. 예전에 저는 한 10장 정도 읽고 맞지 않으면 바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제 인생 책을 만나게 된 뒤부터는 적어도 20%까지는 꼭 읽어봅니다. 그 인생 책이 바로 이 책, 될 일은 된다입니다. 지난 20년간 총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가 바로 이 책이고요. 2위는 이 책의 저자가 쓴 또 다른 책,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저는 여행 갈 때 책을 3권 챙겨갑니다. 여행 가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이 재미없거나 빨리 읽었을 때를 대비해 넉넉하게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갔던 여행에서 어쩌다 보니까 책을 될 일은 된다 이 책 한 권만 가져가게 된 거예요. 책을 펼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읽다가 바로 덮어버렸어야 했을 책인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계속 읽게 됐습니다. 참고 읽다 보니까 서서히 주파수가 맞춰지더라고요. 저자의 세계관이 이해되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공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뒤가 술술 읽혔습니다. 그렇게 이 책이 제 인생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이 계기가 된 이 책 덕분에 저의 행동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습니다. 20%를 넘기고 만나게 된 또 하나의 인생책은 이겁니다. 테니스의 이너게임. 얼마나 이 책이 좋았으면 제 채널 이름도 이너게임이라고 지었겠어요. 이 이너게임의 원리를 스포츠가 아닌 일의 영역에 적용한 책이 이 책입니다. 혹시나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또는 이너게임의 원리를 오리지널로 배우고 싶다
하면 이 책을 보시고요.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하고 싶다 하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책 중에 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자. 읽다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바로 덮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자. 단 20%까지는 읽어보자. 정리가 됐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빨리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같은 수능 세대들은 글을 빨리 읽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글을 읽을 일이 없음에도 그 강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펴자마자 이미 긴장되어 있어요. 내 돈 주고 책을 샀잖아요. 저자가 나한테 고용돼서 나한테 좋은 걸 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언제든 글을 불러낼 수 있고 언제든 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읽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서부터 독서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딱히 할 일도 없고 책이 몇 권 되지도 않으니까 한 책을 아주 천천히 정독하게 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몇 페이지 읽지도 않고 내려놓았던 책들이 재밌더라고요. 아이러니한 건 느리게 읽으니까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느끼니까 책이 재밌고, 책이 재밌으니까 집중이 잘 되고, 또 다독을 하게 되죠. 다독으로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비슷한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속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한 분야의 책 10권 읽기를 말씀드렸는데 첫 책이 가장 어렵습니다. 3권쯤 넘어가면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속독을 위한 속독은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이 책을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더하거나 활용점을 찾거나 카프카의 표현대로라면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기 위함이니까 내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풍요로워질 수 있는 나한테 맞는 속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빨리 읽어야 하는 책, 빨리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단순한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책이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딱 이 한 가지 속독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손가락이나 펜으로 쭉 가리키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평소 읽는 속도보다 빠르게 펜을 움직여야겠죠.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쭉쭉 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까지 밟아보셨나요? 실제로 그렇게 밟아보면 다른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운전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내가 60km 속도로 책을 읽었다면 이 방법을 통해 180km까지 속도를 내보세요. 다른 잡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강한 몰입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업과 관련된 책이라면 철저히 일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내야 해요. 내 분야의 책 10권 읽기는 일로서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이죠.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내 수익을 늘려줄 수 있는 뾰족한 전략이 나와야 돼요. 그냥 자투리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각 잡고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좋았던 부분은 짧게 접고 적용할 부분은 크게 접습니다. 그리고 접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지 형광펜으로 긋거나 코멘트가 필요하다면 볼펜으로 간단하게 적어요. 책을 다 보면 접은 부분과 형광펜 친 부분을 다시 보면서 배운 것, 적용할 것, 더 알고 싶은 것을 엑셀로 정리합니다. 책 10권을 선정하실 때 우선 5권만 선정해 놓고 나머지 5권은 더 알고 싶은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을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할 때도 있어요. 독서 내공이 어느 정도 쌓이신 분들은 그런 책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책을 독파해내면 내 독서 내공도 레벨업 되고 내 일에서도 레벨업 되고 어쩌면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사회학 책이었는데 각자가 원하는 챕터를 골라서 그 챕터를 읽고 PPT 자료로 만들어서 내용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제가 뽑기에서 꼴찌를 해서 앞사람들이 주제를 다 골라가고 마지막에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온과 마르크스의 노동소외론 이 2개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시뮬라시온을 고르고 싶었어요. 마르크스 왠지 거부감이 있잖아요. 앞사람이 계속 고민하더니 결국 시뮬라시온을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노동소외론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소외론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장을 3-4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읽어도 내가 지금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발표 과제가 아니었다면 바로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적극적인 읽기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모르는 단어, 개념 다 서칭하면서 퍼즐을 맞추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혹시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닐까? 추측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대부분의 조각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3번을 읽고 또 다시 훑어보면서 저는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새벽 4시에 자료를 완성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안개로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부분이 싹 거치는 느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책을 읽어서 이 안개를 다 걷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그 수업 하나만으로 학비를 다 뽑았다고 생각해요. 김은경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날 새벽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가서 발표하고 싶다. 같이 수업 듣는 애들한테도 내가 이해한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독서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입사하자마자 제가 퇴사하고 싶었던 이유도 회사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로 노동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였던 거죠. 그게 보이니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남들보다 강하게 퇴사를 열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만약에 제가 그때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을 골랐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책이 절대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분야에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저는 왜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후두부 독서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간단해서 바로 배워서 쓰실 수 있고요. 연습할 필요 없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후두부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는 독서 고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가 독서하는 모습은 여러 책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사된 모습의 공통점은 독서하는 기세가 책을 뚫어버릴 정도로 맹렬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책을 읽는 그의 곁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손님들조차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은 책장을 뚫어버릴 듯 했고 그의 가슴은 두 눈이 읽는 각 구절의 의미를 무서운 기세로 파악하고 있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겨울이었는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내릴 역에 도착해서 책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야 했는데 책을 덮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땅이 얼어있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땅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정말 크게 자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허리랑 엉덩이가 너무 아팠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 책 어딨지? 제가 놓친 책이 저기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발에 밟혀서 더럽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쪽팔림이나 통증보다 제 책이 상한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읽은 책은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넘어지기 전에 읽었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행복의 기술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해하고 삶을 살면서 그것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날 하루 종일 철학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선 책은 확실했고요. 2가지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운동과 글쓰기. 당시에 코칭과 회사 생활을 병행하면서 퇴사를 망설이고 있던 때였어요. 퇴사하고 코칭만 전업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늘 생각만 하던 퇴사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한 게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돈을 좀 덜 벌어도 되겠다. 나에게 즉시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3가지, 책, 운동, 글쓰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후두부 독서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강한 몰입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후두부 독서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초이식 독서법이라는 책에 소개된 후두부 독서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서 바로 배워서 쓰실 수 있고요. 연습할 필요 없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크리스티안 그리닝은 그의 저서 책 먹는 독서에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집중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집중을 하는데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후두부입니다.
우리 후두부에는 의식을 집중하는 의식의 통로가 있다고 해요. 후두부가 정확히 어디냐면 우리 뒤통수에서 이 불쑥 튀어나온 부위가 있죠. 여기가 후두부입니다. 독서 고수들은 이 부위에 확고한 집중력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반면에 독서 초보들은 집중력 지점을 이리저리 옮겨 놓는다고 해요. 독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으로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 통으로 읽는다는 건 의미 단위로 읽고 여러 줄을 한꺼번에 읽는 걸 말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으면 금방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게 읽지 않고요. 통으로 읽으려면 시선을 광각으로 펼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두부에 집중하면 편안한 각성 상태가 일어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쉬워져요. 눈의 움직임도 더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독서법 전문가 폴 쉴리는요, 그의 책 포토 리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두부 위쪽에 의식을 집중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잡념이 줄어들면서 텍스트 이미지가 마치 빨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후두부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AT&T, IBM, 애플, 3M 등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과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이 배우고 있는 폴 쉴리의 독서법에서는 귤 기법을 통해 후두부의 의식을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6단계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1단계, 여러분 손에 귤을 하나 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단계, 귤의 크기, 무게, 색깔, 냄새를 떠올립니다. 3단계, 손을 번갈아 가면서 귤을 주고 받아보세요. 4단계, 이 귤을 후두부 위쪽에 올려놓으세요. 5단계, 이제 손을 내리고 후두부 위쪽에 귤이 떠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6단계, 귤이 굴러내려오지 않도록 후두부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 상태로 책을 읽는 거예요. 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귤이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책을 펴고 바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과 읽는 속도가 2배는 향상될 거예요. 단,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단지 속독을 위한 목적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속도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배경 지식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